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정부가 무비자 국가 방문객도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원 조회를 거쳐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방문이 점차 까다로워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순 방문객까지 줄어들 것이 걱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무비자 국가 방문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원 조회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습니다. 새 입국 심사 제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도 신상 정보를 캐나다 이민부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객들은 이민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방문 신청 서식을 상세히 기입해야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신청 즉시 입국 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입국을 위한 신원조회는 5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비자국으로 지정되어 방문 목적으로 6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던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연간 350만 명이 새로운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었지만 미국인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과의 국경 보안 협정에 맞춰 도입되는 것으로 북미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위협을 사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의 입출입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새로이 시행되는 사전 신원조회 시스템 역시 미국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캐나다 입국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크게 줄어든 한국인 방문객들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루과이 의회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리화나 재배와 구매를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루과이가 처음입니다. 우루과이 상원은 10일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승인했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법안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식 발효되면 18세 이상 성인 한 사람당 마리화나의 재료인 대마초를 6그릇까지 재배할 수 있으며 한 달에 40g까지 마리화나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재배와 매매 내역은 모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워싱턴주가 지난해 마리화나를 판매 및 사용을 합법화했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마리화나 흡연에 한해 허용한 바 있지만 유통, 재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합법화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무이카 대통령은 현지 방송 연설에서 이번 법안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정일 수도 있지만 국민을 마약 밀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중도좌파 여당 광역전선 소속 로베르토 콘데 상원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우루과이도 협약에 서명한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인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콜로라도당 소속 상원 알프레도 솔라리는 정부와 나머지 세계가 우루과이를 가지고 마약에 대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결정은 주변 중남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주에 운영 중인 미국 시리얼 회사들의 공장이 캐나다 철수를 결정하면서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시리얼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로 유명한 미국 식료품 회사인 켈로그가 1924년에 세워진 온타리오주 런던시 공장을 2014년에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500여 명의 캐나다인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장 폐쇄와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직원들은 지난 10일에 소집된 직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이들 중 110여 명은 내년 1월 중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켈로그사의 존 브라이언트 대표는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많은 직원들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결정은 늘 그래왔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공장 폐쇄는 켈로그사가 오는 2018년까지 실시할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리얼 대신 에너지바나 쉐이크 음료 등 간단한 아침을 즐기는 캐나다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런던 공장은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 숫자를 매년 줄여왔습니다. 켈로그 본사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의 참헤이븐에 있는 공장도 내년 중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태국에 새로운 공장을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즈가 온타리오주 리밍턴시에 있는 공장 폐쇄를 발표했고 그 결과 740여 명의 직원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캐나다 토마토 재배 시즌의 계절 일자리 500여 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회사들이 잇따른 공장 폐쇄로 온타리오주가 경제 불황 및 일자리 창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예견되던 BC주의 대마초 합법화 운동이 결국 기한이 종료되어 막을 내렸습니다. 월요일인 10일이 90일간의 서명기간 종료일이었습니다. 센서블 BC가 추진하던 대마초 합법화 운동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12월 10일은 센서블 BC가 BC주 투표를 관장하는 일렉션 BC에 90일간의 서명운동 결과를 제출하기로 한 날이었고 충족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렉션 BC는 센서블 BC가 90일 동안 BC주의 85개 선거구에서 각각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두고 정식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4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난 후에도 목표치의 반을 채우지 못해 이미 실패가 예견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밴쿠버 다운타운과 같은 번화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들 각자의 선거구가 표시된 서명지를 보여주고 서명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습니다.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빌보드 광고판을 보유한 패티슨 아웃도어서가 대마초 합법화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BC 페리와 홀시베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불허하는 등 외부 조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센서블 BC의 데이나 라슨 대표는 이번에 얻은 노하우와 자원봉사자들의 열성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선출된 웨스트 켈로나 지역에서 많은 서명을 받은 것이 향후 재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밴쿠버는 영하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광역 밴쿠버를 벗어난 지역은 더욱 추워 강물이나 호수의 일부가 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얼음이 얇아서 위험한 가운데 이번 겨울 시즌 첫 얼음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이 돌아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미시언에서 지난 9일 어린아이가 강물에 빠지는 얼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시언시 존슨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만 3세의 아이가 애완견과 함께 놀던 중 얼음판을 걷다 물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얼음이 얇게 형성된 웅덩이에 애완견이 먼저 뛰어들었고 판단력이 미숙한 3세 아이가 뒤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두껍지 않은 얼음이 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아이와 강아지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재빨리 건진 후 911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웅덩이에 빠진 애완견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션 RCMP는 겨울철에는 살얼음이 엉 곳이 많다며 특히 강가에서 얼음놀이를 할 때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이 연말까지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연말에 모임과 회식이 자주 있어 음주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을 경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이미 지난 주말 저녁 109명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BC주 교통경찰이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공격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녁에는 무려 3만 2천여 명이 BC주에서 음주 여부 단속을 받았고 이 중 109명이 위험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104명은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5명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음주 테스트에서 3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17명은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로버트 맥도널드 경관은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오랜 캠페인과 자정 노력으로 BC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고 난다며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